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LA 재난 현장에서 유독 한 구역만 평온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CNN 기자의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는데 하늘에서 본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산불로 쑥대밭이 된 LA 한복판에 마치 보호막이라도 쳐놓은 듯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인타운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글로벌 크라이서스 리포트를 운영하는 메건 윌슨이에요. 구독자 100만을 보유한 다큐멘터리 유튜버로 전 세계의 재난 현장을 취재하고 있죠. 원래는 CNN 소속 기자였는데 3년 전 독립해서 제 채널을 만들었어요.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자유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 영상을 정리하고 있던 제게 제작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매건 속보예요. LA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도시를 덮치고 있어요. 모니터에는 위성에서 찍은 산불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죠.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 속 산불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거대했거든요. 현재 진행 방향이 LA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매건, 우리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야 해요. 알았어요. 장비 챙기죠. 서둘러 카메라와 노트북을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지금까지 산불이 몇 번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LA 기상청은 이번 산불의 강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측했다고 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는데 CNN의 옛 동료였어요. 매건 LA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됐어요. 너희 채널에서 다뤄봐야 할 것 같아서. 동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가 찍은 영상이 도착했는데 화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뭐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영상 속에는 산불 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만 유독 질서정연했거든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여긴 한인타운이에요. 다른 지역은 아수라장인데 이곳만 마치 훈련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촬영팀과 함께 차를 몰아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이미 막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대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인타운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건물마다 체계적으로 보강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차분하게 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QR코드로 관리되는 물품 배분 시스템이었죠. 저기 보세요. 카메라맨이 가리킨 곳에서는 한인의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물품을 나눠주고 계셨어요. 이건 마치 순간 머릿속에 지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20년 코로나19 취재차 방문했던 한국에서 본 광경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취재를 위해 한인회관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산불이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윌슨 씨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 노신사가 서 계셨어요. 네. 한인회 회장입니다. 지금 우리 대피소로 가시죠.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어요. 공포가 아닌 침착함이 묻어났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동안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훑었고 점점 더 놀라운 광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건물마다 붙어 있는 QR코드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그 건물의 현재 수용 인원과 남은 공간, 필요한 물품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마치 잘 짜여진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우리만의 노하우예요. 한인회 회장님이 제 시선을 눈치채고 설명해 주셨어요. 1992년 LA 폭동 때부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수기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죠.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회장님의 태블릿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각 대피소의 현황, 물품 보급 상태, 심지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저기 보세요. 회장님이 가리키신 곳에서는 젊은 한인들이 질서정연하게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어요. 우리 2세들이에요.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배워서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면서 시커먼 연기가 저희를 향해 불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다들 우왕좌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연습한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 청년이 우리를 지하 대피소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가 마치 작은 도시처럼 꾸며져 있었거든요. 여긴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전환돼요. 모든 건물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죠.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하 공간을 둘러보니 의료시설부터 임시 숙소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있었죠. 매건 씨,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회장님이 저를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인타운 전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지금 우리 지역 주민 1만 2천 명 중 95%가 안전하게 대피 완료했어요. 나머지는 현재 이동 중이고요. 저는 그 숫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LA시 전체 대피율이 40%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곳은 거의 모든 주민이 대피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묻자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배웠죠.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202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코로나19 취재를 위해 한국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목격했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CNN 동료가 보내온 영상이 도착했어요. LA 전역이 정전된 가운데 한인타운은 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자가발전 시설이에요. 모든 중요 시설에 설치되어 있죠. 회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제 말에 회장님은 겸손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준비된 걸 실행에 옮긴 것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상전화가 울렸고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바람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대피소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 얼마나 더 수용 가능한가요? 제가 긴급하게 물었어요. 아직 300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조팀을 꾸리겠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 한인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직접 가보죠. 회장님이 저를 데리고 임시 지휘본부로 향하셨어요. 그곳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죠.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제가 카메라 팀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전장비는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시에 무조건 따라주셔야 해요. 장비를 착용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매캐한 연기가 저희를 감쌌어요. 상상 이상으로 상황이 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구조팀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움직였어요. 이쪽이에요. 한 청년이 무전을 받고 외쳤어요. 주변 지역 교회 지하실에 40여 명이 고립되어 있다는 거였죠. 한인 구조대원들이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삽으로 잠부를 제거하고
다른 이들은 신속하게 대피로를 확보했어요. 심지어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질서 있게 대피를 도왔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능숙하시죠? 제가 옆에 있던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 저희는 다 예비군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녀와야 하거든요. 게다가 한인회에서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훈련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한국이 보여준 체계적인 대응도 지금 이 순간 한인타운이 보여주는 위기, 대처 능력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매건 씨, 이쪽으로요. 회장님의 부름에 고개를 돌렸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인 마트에서 준비해온 도시락과 생수가 질서정연하게 배달되고 있었거든요. 우린 항상 비상식량을 준비해 두거든요. 3일치는 기본이에요.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였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굉음과 함께 근처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순간 모두가 엎드렸죠. 이쪽입니다. 빨리요. 한 구조대원이 소리치며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제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는데 옆에 있던 청년이 재빨리 받아냈죠.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분들과 함께 있으니 안심이 됐죠. 구조는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놀라운 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소로 이동했죠. 심지어 대피소에 도착한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과 옷을 제공받았어요.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겪어온 역사 때문일 거예요.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면서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요. 이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 된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분들의 대비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뼈아픈 역사의 산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회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회장님의 말씀에 깊은 울림이 느껴졌어요. 그때 통제실에서 한 젊은 직원이 뛰어왔어요. 회장님, CNN에서 저희 한인타운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통제실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CNN에서는 LA 재난 현장 중계를 하면서 특별히 한인타운의 체계적인 대응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제 옛 동료들이었어요. LA시 전체가 혼돈에 빠진 가운데 한인타운만이 믿기 힘들 정도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한인타운의 대피 완료율이 99%에 달하며 주변 지역 주민 구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문득 2020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코로나19 취재를 위해 한국에 갔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회장님, 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계셨나요? 회장님이 살짝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매일 한국 뉴스를 봤죠.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QR코드 출입 시스템. 그때 한국이 보여준 대응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QR코드 시스템도 그때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말 닮아 있었어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과 지금 한인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요.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죠. 저기 보세요. 회장님이 가리키신 곳에서는 한인 청년들이 구조해온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우리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이민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차별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통제실 모니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의료 지원 현황이었죠. 저기 의료진들은 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우리 한인타운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LA의 모든 병원이 마비됐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죠.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CNN 본사였죠. 매건, 지금 한인타운에 있나요? 특별 르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닌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혹시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좋아요.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할 뿐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분들의 겸손함과 따뜻함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산불이 조금 약해진 듯 합니다. 통제실의 젊은 직원이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죠. 아직 안심하면 안 돼요. 완전히 불이 꺼지기 전까진 절대 안심해선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대편에서 더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불길이 금방이라도 여기까지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감은 없었어요. 우리 건물은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한 청년이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지진이나 산불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한인회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통제실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LA 시내 주요 전력망이 끊어졌다는 소식이었죠.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비상전력이 가동됐어요. 한순간의 어둠도 없었죠. 축전지 시스템이에요. 3일은 버틸 수 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들의 준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회장님, LA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대피소로 사람들을 보내도 되겠냐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께로 향했어요. 사실 우리 대피소도 이미 수용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받아야죠. 회장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우리도 한때는 도움이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자, 준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체계적으로요. 누군가는 임시 침대를 설치하고 또 다른 이들은 비상식량을 정리했죠. 저기, 이렇게 갑자기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답하셨어요. LA 폭동 이후로 우리는 배웠어요. 언제든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재난 대비 훈련을 해요. 처음엔 귀찮아하는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 중요성을 알아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버스가 도착했어요. 겁에 질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내리기 시작했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거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는 작은 간식까지 건네주었죠.
Welcome you are safe now. 한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그 진심이 전해져 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방식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목숨만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보듬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보는 환경에 겁을 먹은 걸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인 할머니 한 분이 아이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건, 제가 감동에 젖어 말하려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바로 옆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답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어요. 모두 B구역으로 이동하세요. 순식간에 한인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대피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혼란이 없다는 거였죠. 이쪽입니다. 천천히. 뛰지 마세요. 어르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마치 잘 짜여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누구 하나 당황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옆에서 한 흑인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우리 동네였다면 지금쯤 아수라장이 됐을 텐데.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CNN에서 일할 때 수많은 재난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안전했어요. 다행이네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통제실에서 확인 결과가 왔어요.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건물이 무너질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한 청년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어요. 각 건물마다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건물의 기울기나 진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죠. 이것도 한국 기술이에요. 문득 2020년 한국에서 봤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었는데,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었죠. 매건 씨,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회장님이 데려간 곳은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이건 1992년 LA 폭동 때의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한인들이 가게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죠. 회장님은 사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LA 폭동 이후 한인들이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어 갔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대응 체계로 이어졌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만을 지키지 않아요. 이웃들과 함께 살아남으려 하죠. 그게 진정한 공동체니까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대요.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분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밖에서는 여전히 산불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전해야겠다고요. 한인타운의 놀라운 활약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한인타운의 대응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도 한인들의 뛰어난 운영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LA 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대응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 우리 시의 재난 대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회 회장님의 겸손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할 뿐이에요. 라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겸손함과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매건은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이 만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LA를 강타하고 있었지만 한인타운에서는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난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이 세계적으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불이 LA를 강타한 후 한인타운의 놀라운 대응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매건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건은 촬영 중 목격한 한인들의 체계적인 대응과 따뜻한 인간미를 담은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라는 매건의 감탄에 한인회 회장님은 겸손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준비된 걸 실행에 옮긴 것뿐이에요. 이 영상은 단순히 재난 대응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힘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들의 체계적인 대비와 함께 보여준 따뜻한 인간미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이민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차별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 한인의 인터뷰는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매건의 영상은 주요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등 글로벌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한인타운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화제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인타운의 자가발전 시설이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LA 전체가 정전된 상황에서도 한인타운만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가발전 시설이에요. 모든 중요 시설에 설치되어 있죠. 회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준비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인타운의 성공적인 대응은 미국 정부와 LA시의 재난 대응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LA 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놀라운 대응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 우리 시의 재난 대응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시는 한인타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과 자가발전 시설 설치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한인 2세들의 활약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2세들이에요. 부모님 세대의 경험을 배워서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죠. 라는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부모 세대의 경험과 현지에서의 교육을 결합하여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한인들의 활약은
미국 내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 이민자 단체들이 한인회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재난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인들은 이러한 찬사에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한 당연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매건의 영상은 전 세계 각국의 재난 대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이 결합된 이 사례는 많은 나라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보여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서툰 영어로라도 Welcome you are safe now 라고 말해주는 모습은 진정한 인류애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매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0만이었던 구독자 수가 불과 몇 주 만에 200만을 넘어섰고, 그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과 커뮤니티의 힘을 다루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산불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한인들은 귀감이 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 나아가 전 세계가 재난 대응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해요. 매건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커뮤니티의 힘을 보았습니다.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산불이 진화가 되고 나면 한일들이 보여준 놀라운 대응과 따뜻한 인간미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의는 단순한 재난 극복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교훈이 될 거라 생각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악의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듯합니다. 위기 속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아리랑 튜브